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IMF는 기어이 미국에서 금융위기보다 몇 갑절 큰 무서운 공포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영국은 사상 최고 수준의 소비자 물가 급등, 중국은 제로 경제 성장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2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국민 각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타이밍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IMF,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자, 글로벌 금융위기들이 이게 일어났을 때 정말 끔찍했던 과거의 사례들입니다. 이번에 아주 지금 심각해요. 코로나 이후의 그 후유증 때문에. 미국발 세 가지 대학제, 바로 뭐냐? 금리 인상, 자산의 거품 붕괴, 국제적인 문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발 세 가지 대학제, 먼저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다른 나라들이 크고 작은 충격에 빠지는 거죠. 미국, 자, 0%였던 것들, 이 물가가 8에서 9%까지 치솟았어요. 세상에. 이거 지금 거의 1년도 안 돼서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물가 올라가면 이거 가장 끔찍하거든요. 미국은 경제위기보다 물가 폭등을 더 두려워해요. 자, 다음에 금리가 아마 연말 기준금리가 4에서 4.5%, 원래는 3에서 3.5%로 예상을 했잖아요. 더 올렸습니다. 왜?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아서. 그나마 지금 한번 잡혔는데 또 봐야겠어요. 긴축정책,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아주 빠릅니다. 긴축정책 돈을 계속 수거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금리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것이고, 신흥국은 곁다리로 경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침체는 가속화되겠죠. 이제 자산 거품, 집값 거품이 심각해요. 21년 19% 뛰었고 22년 20%, 34년 만에 최대의 거품을 낀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나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덜 뛰었다고 하는데도 이래요. 주가 거품, 나스닥 2009년에 1500이었던 게 무려 13,380일까지 9배나 거품이 끼고, 최근에 좀 빠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11,0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위기가 터지면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빠지겠지만 미국이 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거품 붕괴. 자, 08년에 집값 반토막 난 적이 있고, 자, 나스닥 주가로는 나스닥이 03년에 80% 폭락한 사례가 있는데 또 재현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거품 원인, 코로나 부양책 후유증, 80% 폭락 위험. 자, 이제 국제 문제가 있습니다. 미중 문제, 패권 대결, 대만 문제, 에너지, 경제 침체. 바로 미중 문제 관련된 거예요. 이번에 러우 문제. 러우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사태가, 물가 폭등, 경제 침체. 신흥국은 파산에 지금 접어들고 있죠. 개발도상국들, 미국 금리 인상, 각 국가의 환율 가치 급락, 경제 위기. 바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숨을 돌려서 부동산 대폭락 위기, 지금 분야별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를 보자고요. 자, 매수자는 어떤 심리일까요? 부동산 대폭락 위기인데 매수자, 집값 오래간만에 하락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여유예요. 아직도 여유가 다 끝났다고 할 수는 없죠. 계속 뛰기만 하다가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매도자, 집값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본격적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걱정을 안 하다가, 자, 매도가 안 돼서 고민을 합니다. 다주택자 걱정을 넘어서 집값 하락으로 불안하죠. 매도 안 돼서 초조합니다. 아무리 싸게 내던져도 팔리질 않네요. 자, 신혼부부 2030 젊은 층은 청약 또는 금매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예전보다 감소되고 실제로 결과로도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개소 사장님, 거래가 안 되니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폐업하는 중개소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언론, 집값 하락을 이제 처음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단기 하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기 하락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는데 또 반등하는 것처럼. 전문가들, 대세 하락, 그전에는 별로 안 꺼내다가 이제는 너도 나도 대세 하락이에요. 급증. 근데 역시 전문가들 역시 단기 하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지표, 대세 하락 지표. 지금 모든 지표 한 20가지는 다 하락 쪽으로. 자, 해외 집값 지금 급락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국내외적으로 문제죠. 분야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세계 경제위기, 물가, 기준금리, 경제성장, 집값 비교를 해볼까요? 자, 세계 왜 경제위기냐? 물가 보자고요. 우리나라 7월 소비자 물가 6.3, IMF 이후 최고. 이번에 조금 빠져서 이제 5%대로 내려온 건 참 다행인데 아직도 멀었죠? 자,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8.5, 그 전에 9%까지 찍어서 80년대 이후 최고. 세계 8월 유럽 소비자 물가 9.1. 아, 정말 8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9.1로. OECD 9.6. 정말 선진국들이 살인적인 물가죠. 이런 물가를 형성하게 되면요, 경제가 만시창이 되고 주가라든가 부동산이 갈 수가 없어요. 자, 기준금리 볼까요? 한국 2.25. 사상 최초로 빅스텝도 했고 연말까지 3, 4%. 미국 2.50. 3위 연속 자이언트 스텝, 연말에 4% 이상을 예고하고 있고, 세계 영국 1.75, 캐나다 2.50, 중국 3.70.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죠. 경제 성장률이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IMF가 2.3으로 하향했어요. 23년까지는 계속 침체다. 내년까지. 미국 IMF 2.3, 우리나라하고 같이 내년까지 침체다. 세계 중국 3.3, 일본 1.7, 독일 1.2 계속 내려가는 추세예요. 근데 집값 볼까요? 우리나라 21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일단 1, 2년 하락은 기본일 것 같고 3년, 4년 하락하느냐 안 하느냐는 경제에 달렸습니다. 미국 2022년 실제로 저번 달 이후에 하락 반전에서 무섭게 빠지고 있어요. 아마 1에서 2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3, 4, 5년 빠질 수도 있다. 세계,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대략 전 세계 80%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폭락이죠. 부동산 최상과 최악, 시기, 입지, 물건 상황에 따라서 한번 알아볼까요? 시기, 뭐가 최상이냐? 자, 1에서 5년 흐름 보면서 몇 년 빠질지 모르니까 흐름 보면서 바닥장에 잡는 게 최상이네요. 최악이 뭐냐? 지금 잡는 사람들, 특히 6개월 이내에 잡는 사람들, 이건 뻔히 빠질 게 뻔한데. 그 다음에 분양 최상은 뭐냐? 자, 좋은 곳, 그리고 좀 늦춰서 분양받는 것.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오래 분양은 별로일 것 같아요. 왜? 분양가가 비쌀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양 최악은 뭐냐? 평범한 곳에 그냥 받는 사람들, 또는 고분양가나 미분양을 잡은 사람들. 자, 그다음 입지 볼까요? 최상의 입지는 누가 뭐래도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 인접 가까운 곳의 경기도. 마지막으로 광역시 지방 같은 경우는 중심지만 최악의 입지가 어딘 줄 아세요? 자, 수도권에서는 외곽이에요. 외곽. 여기가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도 외곽이라고요.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는데 중심부 일부 빼놓고는 다, 중수도시 마찬가지. 상급지로 진입을 해야겠죠. 인구도 감소하고 공급은 계속 넘쳐나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좋은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물건! 최상의 물건이 뭔 줄 아세요? 역세권, 주거타운 1,000세대 대단지가 바로 최상이에요. 최악이 뭔 줄 아세요? 아파트가 아닌 토지. 토지는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자, 빌라 이런 것들, 이제 비아파트 또는 상가 이런 것들. 상가는 아주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황. 최상의 상황은 폭락장에 자본금과 연봉을 잘 활용하고 갭투자, 빗투자를 활용하는 사람. 최악이 뭔 줄 아세요? 자, 상투장에 딱 집을 잡는 사람들, 또는 폭락장에 그냥 자기 돈으로만 그대로 잡는 사람들. 실거주로. 자, 그 다음에 하락장 활용을 잘 하세요. 하락장은 1주택은 당연하고 일시적 2주택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또는 분양이나 미분양이나 분양권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자녀 명의로 얼마나 좋습니까? 5%, 10%의 무이자 이자 후불제로 가는데 해버리세요. 좋은 곳들. 미국, 중국, 유럽 경제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유로화 패러디 분기, 유럽이 8월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치솟았어요. 경제도 침체 심각하죠. 에너지 대란, 물가 폭염. 유로가 폭락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보다 더 유럽이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러우 사태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을 필두로 아주 안 좋아지고 있어요. 기타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제 위기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느 나라가 터질지 모릅니다. 이제 주요 경제지표 전망, 이거 좀 중요한데, 자, 부동산, 주식, 달러, 비트코인. 주식 악, 코인 악, 부동산 악. 정말 악소리가 나네요. 지금 자산 대폭락 공포의 엄습. 자, 먼저 부동산부터 전망을 해볼게요. 전국 급락 추세입니다. 만약 금융위기가 터지면 얼마까지 빠지느냐 같이 비교해 볼게요.
금융위기 터지면 들어오른 것은 30%, 많이 뛴 것은 70% 폭락합니다. 기정사실이에요. 왜?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보통 3년에서 6년간 집값이 쭉 빠지거든요. 이번에는 주식 전망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를 평소라고 잡을게요. 2300에서 2600 코스피 지수 이 정도 박스권. 근데 금융위기 터지면 놀라지 마세요. 900에서 1200까지 폭락하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안 터져봤자 재미없고 터지면 망하는 거고. 자, 이제 달러 전망. 평소에 1280에서 1380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특히 1300대에서 놀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1500 찍을 것 같아요. 계속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하지만 경제위기가 터지면 1600에서 1달러당 1600에서 1800원까지 치솟습니다. 이거 염두하세요. 자, 그다음에 경제성장 전망. 우리나라 한국은 1년 2.0에서 2.5 사이, 미국도 1.5에서 2.5 사이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물가 전망. 우리나라 4에서 6%, 미국은 5에서 9% 선에서 맴돌 것이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망. 현재 2만 달러 쳤는데 위기가 터지면 3천에서 5천 달러로 아주 대폭락하겠죠. 이제 강력한 경제위기 두 가지 신호,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자, 강력한 경제위기의 첫 번째 신호. 금리 역전된 다음에, 즉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된 다음에 꼭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사단이 나요. 금리 역전 후 2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터진다고 나왔죠. 여기 보세요. 0. 0 밑으로 빠진 게 바로 금리 역전될 때예요. 이게 유럽 대공황을 일으킨 거예요. 85년.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아시아 경제위기와 카드 대란, 거의 더블 딥이 같이 일어났던 곳이죠. 이때, 자, 2007년, 8년 미국발 금융위기. 자, 그런데 한동안 잘 가다가 이때 바로 코로나부터 또 회복하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역전이 지금 일어날 때마다 꼭 100%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터질 가능성이 높죠. 금리 인상 후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바닥까지 왔다가 치고 올라갈 때 금융위기가 터져요. 어느 나라가 치고 올라갈 때? 미국이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쭉 내려왔다가 쭉 치고 올라가니까 금융위기가 터졌네요. 1980년대 오일 쇼크 때 16%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자, 유럽발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쭉 내려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터지는 거죠. 여기도 자,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터진 거고, 이번에는 이제 아까 더블딥 아시아 경제위기랑 그 다음에 각종 카드 대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닷컴 버블 7.5 미국발 금융위기, 자, 5%대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럼 이번에는 터지면 2.5라고 보는데 이미 2.5 이제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지금 2.5만 돼도 경제위기 위험성이 있는데 5% 전고점까지 또 찍고 있어요. 바닥 보인 다음에 이렇게 점점 금리 고점이 낮아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거죠. 자, 이번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W자 경제위기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뭔 말이냐. 자, 지금 보면 U자는 이렇게 완만하게, V자가 있다면 빠르게 이렇게, W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거죠. 장기 침체는 일본처럼 L자, 이거 보시면 V자형, 위기 급속 하강, 빠른 회복, 미국 경제위기. 그 다음에 U자 이렇게 완만하게, 위기 완만 하강, 느린 회복, 시간이 걸립니다. 1, 2차 세계 경제공황이에요. 근데 W자, 자, 위기 하강과 상승 반복,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여기 아시아 IMF와 ITWD, 뭔 말이냐면 이때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좀 회복되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IT 버블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카드 대란도 생겼죠. 더블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가 좀 올라간 듯 하다가 다시 또 경제 침체 위기. 그래서 더블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L자형은 일본짝입니다. 위기 급속 하강, 장기간 침체. 급속 하강한 다음에 장기간 이렇게 횡보하는 거. 일본. 지금은 이 W자형 상당히 가능성 높아요. 자, 이제 IMF, 무디스, 피치, 한국 부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계부채 이게 심각한 거예요. OECD, IMF, 한국 경제 우려,
나랏빚 증가 속도가 1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IMF. 가계부채, 국가부채 급증. 국가부채가 속도가 무서운 거예요. 속도가. 금액 자체는 다른 나라보다 약한데 이 속도가 너무 세니까 금리 인상, 부실대출, 거품, 결국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많이 거품이 심하잖아요. 더 위험하다. 선진국 14% 빠지고 신흥국은 아예 22% 빠진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디스 가계부채 위험, 역시 다 가계부채 위험을 들먹거리고 있죠. 여기 피치도 가계부채라고 하죠. 증가율 경고, 국가채무 비율도 문제라고 보죠. 60% 아주 다 지금 초월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악영향. 재정 악화,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저출산 고령화까지 끄집어내고 있어요. 피치는 어찌됐거나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자, 일본과 우리나라가 너무 쌍둥이로 닮은 꼴이 많네요. 자, 일본 버블 분기, 우리나라 버블 분기 비교해 볼까요? 부동산 프라자 합의 버블 8년이었어요. 84년부터 91년까지 버블이 커졌죠. 그래서 91년에 터집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코로나19 버블 8년 14년부터 21년까지. 그래서 21년부터 지금 빠지고 있죠. 21년 하반기부터.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부채, GDP 대비 300% 초과, 인구 구조도 문제됐죠. 저출산, 고령화. 자, 우리나라 보세요. 한국 부채 GDP 300% 거의 닮았고 인구 구조,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 다 똑같아요. 자, 집값 250% 폭등, 금리 인상, 거기다가 200만 가구 공급. 우리나라 똑같아요. 집값 250 폭등, 금리 인상 이번에 했잖아요. 자, 250만 가구 폭등. 너무 지금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80% 폭락, 30년간 장기 침체. 우리나라도 같이 일본처럼 될까요?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이건 다 똑같은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 현황. 일본은 사실상 경제가 빵점이에요. 빵점. 옛날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GDP가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일본하고 경쟁력 비교한다면 게임이 안 돼요. 여기는 미래 먹거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처럼 장기 침체는 너무 염두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매수 잘못과 매도 잘못 사례. 매수자 잘못. 이전 가격보다 올라서 매수 안 해요.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면 누가 잡겠어요? 못 잡아요. 조금 올랐어도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세요. 아, 이 정도 뛰었구나. 추가 상승 여지도 있으니까 잡으세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계약을 안 해? 그건 본인 생각이죠. 바닥 시세 이전에 하락은 얼마까지 갔고 그 바닥에서 뛴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집값이 안 뛴 것들은 무시하면 안 봐요. 집값이 상승하고 계속되면 결국 모두 뛰어버려요. 여러분들 서울 수도권 중심만 보다가 막판에 20년 이후에 속칭 80%에 해당되는 못난이들, 수도권의 80%가 그때 뛰었어요. 뒤늦게 뛴 다음에 후회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시하면서 안 봤던 것들이 뛰었어요. 결국 집값 다 뛰니까 돈이 부족하면 그런 데라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호재 많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매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꺾였으면 잡지 마세요. 호재는 하락장에는 악재가 돼요. 그걸로 거품이 커서 매도 잘못 안 팔려서 오래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거래되니까 팔아버려요. 이제 신고가 찍고 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매도해버려. 바닥 시세 이전 하락 시세와 상승폭 점검. 많이 올랐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맞는 개념인지 그걸 잘 따져야 돼요. 조금 뛴 걸 본인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팔고 난 다음에 뛰겠죠. 손해만 보다가 본전에 도달하니까 팔아. 이건 망하는 길이죠. 지표 상승 중인데 팔고 폭락만 기다려. 매주 주간 지표도 나오고 월간 지표도 나오는데 계속 하락만 믿다가 그냥 상승장 다 놓쳐. 자, 부동산 주식 잘못된 투자. 마지막으로, 자, 부동산은 무주택자 실거주 목적으로만 꼭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이거 빵점이에요. 1주택자들 여유자금 본인 자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건 안 하는 거야. 여유자금을 특히 하락장에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하락장에는 갈아타야 하는데 내가 사는 곳이 최고다. 내가 사는 곳도 더 비싼 아파트가 더 떨어지니까 갈아타야죠. 1억 미만 있는 사람들, 나는 돈이 적으니까 무조건 빌라 이거 갭 투자해야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는 거, 막연한 거. 오피스텔 잡고 이러지 마세요. 자, 주식에서 여유자금 돈이 적다 보니까 이런 거 부동산은 못하고, 자, 아예 그냥 투자를 하는 거야, 주식에. 근데 잘못하면 주가 폭락하고 바닥까지 추락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2배씩 번 사람들 많습니다. 아, 이게 웬 떡이냐. 돈 버는 사람들 막 귀에 들리니까 막 투자해가지고 결국 탕진한 사람들 많아요.
결국 주식은 쪽박차는 길이라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원금 회복, 물타기, 도박성 중독 탕진.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식은 여러 종류를 하면 안 돼요. 테마 주식이라든가 좋지 않은 주식을 하기보다 차라리 우량주 하나나 두 개만 끌고 가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식의 초짜들은 여러 개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가상화폐 2030 주변 떼돈 번 친구들 속에 가상화폐로 엄청 벌으니까 그거에 그냥 막판에 투자하는 거죠. 미래 트렌드라고 착각을 해요. 가상화폐는 앞으로 미래는 트렌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휴지 조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야. 일단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나요? 폭락할 때 잡으세요. 자, 지금 모든 환율들이 달러를 중심으로 흔들거리고 있네요. 부동산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국내외 경제 악재가 더해지면 상상 초월의 심각한 사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아직까지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강력한 후유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